네,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한번 챙겨보죠. W자산운용의 노윤복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6월입니다. 5월 한 달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요. 5월은 보통은 이제 통계적으로 조금 안 좋은 해다, 안 좋은 달이다 그래서 5월에는 차익을 챙겨라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5월 달에 좀 두각을 나타냈던 섹터부터 좀 저희가 살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5월에 유독 이번에 시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2% 이상 오르고 있는데 한번 주요 섹터별로 봐주시면은 더 특징을 파악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대표적으로 화장품 기업들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좋았었고요. APR, 실리콘트, 코스맥스 다 1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예상보다 올해 컨센서스 올라가면서 주가들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전이나 이런 쪽도 현대건설이나 누삼 에너빌리티처럼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전 섹터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실적이 좋았었는데 네. 올해에도 넥스원, 로템 등등이 올해에도 수주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5월에도 주요 상승 섹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선이나 전력기기, 유틸리티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쪽도 조선도 여전히 실적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이제 오랜만에 삼성그룹들이 좀 올해 주가가 좀 좋았었습니다.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삼성생명 네.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또 마침 상법 개정도 앞두고 있다 보니 지배구조, 기대했던 지배구조의 개선 네네. 기대감 이런 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업체인 시젠이나 아니면 엔터 같은 경우에도 실적 그리고 특히 엔터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엔터 그리고 콘서트에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로 또 1분기 실적도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그리고 지주 같은 경우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섹터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도 실적이 양호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도 전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지주사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핫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주사 중에 자사주 지분이 많은 SK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영업 환경이 좀 LS 네. 그 외에도 두산이나 CJ 같은 기업들도 다 지주사들은 올해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음식료인 삼양식품 미용기기인 파마리서치도 1분기 실적이 좋았었고 네.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주주 환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작년부터 밸류업이 진행되던 건이 올해에도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반영해서 정리드리면 실적 성장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화장품, 인바운드, 조선 방산 그리고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엔터테인먼트나 반도체 마지막으로 정책 기대감으로 지주, 금융, 삼성그룹 등이 여기에 주요 핵심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제 2,700선까지 코스피가 오르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꽤 이렇게 괜찮았던 섹터들이 많은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5월 달에 이렇게 상승세가 이제 2,700 위까지 올라왔으니까 6월이면 조금 제한되거나 막히거나 조정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시장에서도 여름에 좀 조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6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주요일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대선이고요. 두 번째는 6월 10일 FOMC. 그 세 번째는 이제 6월부터 2분기 실적이 이제 윤곽이 나오니 2분기 실적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FOMC나 이제 또 실적 같은 경우에도 FOMC는 큰 이슈는 없을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컨센서스이고요. 네. 실적도 아직은 5월이라 6월 말쯤 다음 달에 제가 찾아뵐 때쯤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뭐니 단기에는 우리 대선 관련된 정책의 흐름들이 실제로 얼마나 임팩트하게 진행이 되느냐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에는 이 정책에 따른 이슈들을 저희가 좀 유익 있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6월의 3대 변수라고 하면 일단 대선 6월 초에 있는 6월 3일 날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FOMC가 11일. 근데 FOMC는 이미 연준의 여러 가지 코멘트나 이런 걸 보면 금리 인하 시기를 뒤로 늦춘다 그랬으니까 큰 이벤트는 없을 걸로 우리가 맞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실적도 6월 하반기부터나 본격적으로 발표될 테니까 그렇다면 결국엔 대선과 관련된 정책 이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서 저희가 지주사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선 정책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던 상황이니까 자사주 대량 보유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 이슈는
판단해야 될까요? 네, 우선 자사주가 국내 기업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자사주를 국내 상장 법인들이 보유하는 걸 보면 국내 법인의 약 80%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대비해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가령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 내외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은 심지어 50%까지 보유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목적은 주로 이제 경영권 방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랑 일본은 대부분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비율이 평균적으로 낮아서 특히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가 많은데 사실 이게 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2000년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인적 분할이 당시 활성화됐었고요. 네. 대표적으로 롯데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등 많은 그룹들이 인적 분할했고 그 당시 인적 분할하면서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권이 이득을 받았어요. 이걸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맞습니다. 했었죠, 저희가. 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자사주가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많아졌고 근데 이런 부분이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주주 가치가 뭐 증가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정책적으로 좀 좋은 방향이 되면 그러면은 이 자사주만큼 희석만큼 주당 가치가 증가할 수 있어서 네. 자사주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사주 많은 기업들이 어디가 있고 어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번 네. 자세히 뜯어봐 주시죠. 아, 맞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이제 거래소나 네. FN 가이드 등등에서 저희가 편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순으로 일단 보여드리면 우선은 딱 보이시는 게 증권이랑 보험 쪽이십니다. 그래서 증권이 그래서 최근에 미래에셋 비롯해서 또 증시 부양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 이 동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보험주들도 평균적으로 자사주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증권이랑 보험의 특징이 PBR도 낮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섹터도 봐주시면은요, 이제 지주들도 같이 봐줄 수 있는데 지주도 평균적으로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고요. 특히 SK 그리고 롯데지주가 자사주 비율이 많고 또 요중에는 가령 LS나 두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룹들이요. 그래서 관심을 받고 있고 지주도 두산 빼고는 PBR이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봐주시면은 이제 뭐 철강이나 그리고 화학 건설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오래된 업을 보유한 곳들도 평균적으로 자사주를 약 20% 보유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PBR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그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또 PBR도 낮은 게 특징이어서 한국 증시를 부양할 때 성장률 높은 기업들은 네. 계속 자동으로 주가가 오르겠지만 이런 저평가된 기업들이 이번에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자사주의 퍼센트라는 게 전체 지분에서 자사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높은 데들은 50%가 넘는 것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유통 주식수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그렇죠. 사실 50% 소각을 하면 네. 주당 가치가 2배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말로 뭐 강제 소각 법안이 통과될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워낙 기업들이 경영 판단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라고 하면 이 자사주를 조금 줄이거나 소각을 하거나 뭔가 이런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리스트 보시면서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좀 해소되겠습니까? 저도 앞서 이제 PBR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의 PBR이 이제 0.93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뭐 적어도 한 배 이상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국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PBR이 지금 1배가 안 됩니다. 네. 근데 한국 기업들은 지금 올해에도 EPS가 10%씩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PBR은 1배는 너무 낮고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서도 한국이 50%에서 10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거버넌스였던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진행되는 상법 개정 이 건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이제 기업이 아니라 주주의 권익으로 확대가 되면은 과거에 뭐 물적 분할로 인해서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시키면서 피해를 봤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이제 확실히 줄어들 거고요. 이미 최근에 오스코텍의 제노스코가 상장이 불발이 되는 건도 네. 실제로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네. 불필요한 자사주는 가져가지 않고 소각 목적의 자사주 즉 주주 환원이 지속이 되면은 이 부분도 당연히 증시에 우호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다 맞물려서
PBR이 낮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그리고 뭐 자산이 많아지면은 이 네. 부분을 주저하는 확대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매도도 이제 규제가 완화가 돼서 이제는 외국인들도 국내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발목을 잡았던 거버넌스 이슈의 개소에 올해 좀 좋은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과 현재 상황을 같이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주식투자분들 대부분이 그 바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그게 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W자산운용 노현벽 대표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